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53번째 이치가와 단지로입니다. 이치가와 단지로의 초상인데요. 박력 있게 생겼네요. 1603년 도쿠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어 에도의 막부를 연 후 1868년 메이지 정부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보통 에도 시대를 하죠. 이 시기는 일본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로 농업과 상업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서 경제적으로도 꽤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됨에 따라 문화에서도 신분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1700년대 이르면 시에는 바쇼의 하이쿠가 이미 무르익었고요. 미술에는 오쿠무라 마사노부의 채색 육교회가 전개되는데 영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으로 공연되는 이치가와 단지로의 가부키가 저작거리에서 흥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1600년대 제작되어 지금 교토박물관에 있는 여섯폭 병풍 중간쯤에 어깨에 칼을 턱하니 걸친 여인이 에도의 신사에 마련된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이즈모의 오쿤이라는 예인으로 가부키 역사의 출발점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869년 교토에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자 병과 악기를 퇴치하기 위해 기원 고려의회라는 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에서 후리오돌이란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사등지에서 후리오돌이를 추는 여성 예인 집단들이 구성되어 흥행을 일삼으며 유랑하기 시작하고요. 1603년 오쿠니가 세간의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등장할 때 교토와 에도에는 남장을 하거나 몹시 화려한 의상을 입는 등 격식을 벗어나 행동을 하는 가부키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쿠니의 후리오도리는 흔들흔들하는 자신의 특색 있는 춤에 이 화려한 복장을 결합시킨 것이었습니다. 가부키가 제멋대로 흔들며 춤을 추다, 기발한 옷차림을 하다라는 뜻의 고 가부쿠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가부쿠를 방종하다, 바람나다, 호색하다와 결부시키기도 하죠. 한자로는 노래하고 춤추는 예기라는 뜻에서 이런 한자를 썼고요. 기약과 기회를 뜻하는 또 이런 한자로도 썼으나 메이지 시대에 이르면 이 가무기 그러니까 기약과 기회를 뜻하는 이 한자로 표기가 통일되었다 합니다. 1603년이면 도쿠가 이에야스의 군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근의 군대가 전국의 패권을 놓고 겨루던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일본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혼란스러운 전국시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오쿠니와 같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가부키와 같은 저작거리의 공연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된 셈이라 할 수 있겠죠. 노나 교견처럼 남성 연기자 중심의 공연이 아닌데다 가면도 쓰지 않는 여성들이 교견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르와카라는 익살스러운 총극을 곁들인 화려한 의상과 관능적인 춤으로 무대에 등장하니 관객들이 열광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쿠니가 소속된 극단 오쿠니 치자는 1613년경에 사라졌다 해도요. 이미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드는 바로 이 관능성이 문제였습니다. 원래 유랑하는 연기자들이 여성 연기자들이 유녀의 역할을 겸하던 관행이 있어 왔지만 이 관행이 도에 지나쳤다는 판단을 내린 막부가 드디어 미풍양속이라는 명분으로 가부키 공연에 간섭하고 나온 겁니다. 1629년 막부는 가부키에서 여성 연기자의 출연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12에서 15 남짓의 남자아이들의 여성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남색이 문제였죠. 그래서 1952년 막부는 남자아이들의 출연 금지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가부키 공연 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 1년 후인 1653년 주로 에도의 시민계층인 촌인들로 구성된 가부키 관객들의 탄원으로 춤과 노래를 제한하고 연기진이 여른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지금의 가부키가 등장합니다. 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위험한 요소인 춤과 노래를 가부키에서 제한함에 따라 가부키는 자연스럽게 연극적 성격을 강화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장차 가부키 발전의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죠.
이렇게 일본의 무대에서 메이지 24년인 1891년 신파시대에 이르기까지 향후 262년간 여성 연기자의 존재는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가부키 초기엔 할 수 없이 남성이 여성 역을 연기해야 했지만 앞으로 가부키 연기의 핵심은 남성이 연기하는 여성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부키에서 이 여성 역을 온나가타라 부르죠. 노예에서 여성을 연기하는 남성 연기자가 그대로 남성적인 발성과 몸짓으로 연기한다면 가부키의 남성 연기자는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과장해 표현합니다. 물론 단순히 여성의 모방은 아니며 상징적으로 추상화한 여성미의 양식적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600년대가 후반으로 가면서 에도와 오사카 등지에 실내 상설 극장들이 등장하고요. 가부키 무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객석을 가로지르는 하나미치가 등장하며 의상이나 분장 또는 무대 장치들이 세련되어 갑니다. 무엇보다도 가부키 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닌교 조루리라는 인형극인데, 조루리는 15세기 조루리 히메의 사랑을 노래한 민요에서 비롯합니다. 16세기형 류쿠 제도에서 전래된 사미센 반주에 맞춰 불리던 조루리가 8세기 나라 시대로부터 전래되던 인형 노름과 결합되면서 나타난 것이 닌교 조루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닌교 조루리가 연이될 때 다유라 불리는 낭송가가 사미센 연주가 함께 무대 한편에 앉아 이야기를 전한 일종의 변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1684년 오사카에 다케모토자를 세운 다케모토 기다유는 기다유부시라는 창법을 개발합니다. 이 창법의 탁월함은 조르리와 거의 동요가 될 만큼 유명하죠.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기다유의 동료였던 극작가 지카마스 몬자에모는 인형극뿐만 아니라 가부키 대본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깁니다. 1703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지카마스 회심의 역작 손에잡기 신주의 대성공으로 다케모토자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적자를 만회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719년 가부키로도 공연되죠. 1734년 지카마스 사후 인형조종사 요시다 분사부로에 의해 고안된 3인 조종술로 완성된 닌교 조루리는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부키의 발전에 중요한 영감으로 작용합니다. 닌교 조루리에 대해 지카마스는 예술이란 허와 실 사이에 얇은 껍질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카마스의 대본은 환상과 현실의 미묘한 균형에 기초합니다. 1260년에 태어나 1704년에 세상을 떠난 가부키의 명문 집안 이치가와 가문의 초대 연기자 이치가와 단주로의 활동 시기가 다케모토 기다유와 지카마스 몬자에몬과 일치하는 것은 닌교 조루리와 가부키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치가 단주로의 가부키는 주로 괴물과 싸우는 괴력의 영웅이라거나 역사적으로 영웅으로 일컬어질 만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호쾌한 무대로 정평이 있는데, 이렇게 거칠고 용맹스러운 이치가 단주로의 가부키를 아라고토 게이라 합니다. 이치가와 단주로가 에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방면 교토에는 그의 경쟁자인 사카다 도주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부키는 주로 부드럽고 낭만적인 연애물이라 와코토 게이라 불리죠. 이 두 연기자의 경쟁적 관계는 서쪽의 도주로, 동쪽의 단주로라는 표현 속에 집약되어 있는데, 당시 에도에는 이치가 단주로 말고도 나카무라 시치사부로나 나카무라 덴쿠로 같은 연기자들이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주로의 아버지는 이를테면 거리의 건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673년 13살이었던 단주로는 이치가와 에비조라는 이름으로 가부키 무대에 데뷔합니다. 1680년 20살이 되었을 때 에비조는 어린 시절의 이름을 버리고 단주로라는 이름을 택합니다. 앞으로 하나의 전통이 되는 이치가와 가문의 이름 바꾸기 의식은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치가와 가문의 연기자가 성장하면서 그 역량을 가문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이름 뒤에 세대를 나타내는 세나 대가 붙으면서 신노스케에서 에비조를 거쳐 단주로로 바뀝니다. 2013년경이면 신노스케는 7세, 에비조는 11세,
단주로는 12세까지 와 있습니다. 가부키의 고유한 격렬한 얼굴 분장을 구마도리라 하는데 1685년 무대에서 단주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격인 붉고 검은 줄을 한 구마도리를 선보입니다. 이렇게 아라고토 스타일의 스타가 탄생한 것이죠. 1293년 33살의 나이에 단주로는 자신의 아라고토 스타일을 앞세워 교토 공략에 나섭니다. 그러나 사카다 도주로의 부드럽고 섬세한 와고토 스타일에 길들여진 교토 관객에게 단주로의 가부키 연기는 너무 거칠고 강렬했죠. 이치카와 단주로가 교토에 머무는 동안 하이쿠에 눈을 뜹니다. 단주로는 글재주가 있어 자신이 직접 가부키 대본을 쓰고요. 단주로는 불교에서 대일열애의 사자로서 언제나 화생산매에 머물면서 번뇌의 마구니를 응징하는 부동명왕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단주로는 부정한 것 앞에서 분노의 화염으로 불타는 부동명왕을 하나의 캐릭터로 창작해서 가부키 무대에서 연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가부키 연기자라는 직업은 가문의 이름으로 세습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로 가부키 연기자의 경우 광대로 분류되어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하지만 성공적인 집안은 이치카 단주로 집안의 경우처럼 사회적 존경도 획득합니다. 이치카 단주로 집안은 나리타야라는 벼루를 갖고 있는데 이 벼루는 나리타 산에 있는 부동명왕을 모시는 사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단주로는 제자들도 많아서 나리타야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주로는 어떤 특정한 극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흥행에서는 항상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로서 가부키 연기자였습니다. 단주로는 1704년 어느 날 이치무라자의 무대에서 공연 중 분장실에서 자객의 칼을 맞아 숨집니다. 자객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가부키 연기자로 밝혀졌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1288년에서 1704년까지 시기를 갤록 시대라 하는데 이 시대는 에도의 정치적 안정과 오사카의 상업적 번영에 기인한 상업 문화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시기였습니다. 단주로의 죽음과 함께 갤로크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아들 이치가와 쿠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단주로 2세가 되어 가부키 형식을 완성하고요. 단주로 7세는 말년에 1세부터 4세까지 무대에 올린 작품 중 이치가 집안의 가부키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18개를 골라 가요로 정하는데 이것이 가부키 18번입니다. 사실 양식적으로 정형화된 가부키 연기와 무대 구성의 미학이라는 점에서 이치가 가문 말고도 흥행사 쪽으로 살아남은 여러 가부키 가문들이 저마다 18번을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부키에는 이치카 가문의 18번 말고도 오노의 기쿠고로 가문의 신코엔 게지슈, 나카무라 간지로 가문의 간지로 주니 교쿠, 가타오카 가문의 가타오카 주니슈, 나카무라 키치에몬 가문의 슈잔지슈, 이치가와 사로노스케 가문의 에노지슈 등 여러 가문들이 저마다의 전통을 내세웁니다. 현대에 들어오면 젊은 세대 가부키 연기자들이 영화나 TV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영화나 TV에서 활동하던 가문의 후예가 나이가 들어 가부키 연기자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치가와 가문의 이치가와 에비조나 오가와 가문의 나카무라 시도가 앞의 경우라면 이치가와 가문의 카가와 데류유키가 뒤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카가와 데류유카는 적자가 아닌 서자였죠. 카가와 데류유카의 사진입니다. 내 생각에 이치가 단주로 1세를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일본에서 지금도 대를 물리면서 활동 중인 여러 가부키 가문의 연기자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라는 주제의 맥락에서 일본의 가부키는 후대의 연기자들이 항상 옷깃을 여미면서 연기자로서 심지를 거듭 살펴보게 하는 그렇게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로서 갖고 가야 할 좋은 연기의 전통으로 적어도 나에게는 보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어, 다음에 다시 봅시다.